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엔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2차 전지가 움직임들이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. 포스코 쪽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. 에코프로 형제들보다는. 그래도 뭐 양봉이기도 했고요. 뭐 엘젠솔, 포드 이쪽에서 계속해서 뭔가 이제 연속된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그 흐름들이 뭐 좋은 거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엔캠 역시도 오늘 조금 이슈가 나왔는데 그 지배구조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조금 언급을 했었던 거죠. 광무라든지 중앙 뭐 첨단 소재 그 다음에 엔캠 이론적으로 이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지는 않는데 그런 얘기가 좀 나와서 좀 보도록 할게요.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틀라스 8000이죠. 오정강 대표 개인 회사인데 지분을 정리하고 중앙 첨단 소재를 직접 자회사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는 투명해졌네?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조심하긴 해야 돼요. 복잡한 돈의 흐름 이거 가장 큰 리스크는 여전하거든요. 오정강 대표 개인 회사와의 관계를 우리가 좀 어떻게 떼려야 뗄 수 없을 것 같아요. 이번에 지분을 넘긴 아틀라스 8000의 대표이사는 개인 회사나 다름없는데 이런 곳을 상장시킨 엔캠이 지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혹시 뭐 주주들 돈이 대표 개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간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고 의구심이 완전히 뭐 사라졌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죠. 지배구조는 투명해졌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쓰인 자금의 출처 이거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그 투자금 압박 엔캠은 지금 엔캠 그 다음에 첨단 중앙 첨단 소재 EDL로 이어지면서 거대한 공장을 짓고 있는데 뭐 새만금에 짓고 있는 리튬이온 공장에는 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죠. 문제는 이제 중앙 첨단 소재가 아직은 돈을 펑펑 벌어오는 회사가 아니란 얘기죠. 이제 엔캠의 자회사가 됐으니 중앙 첨단 소재의 돈이 부족하면은 뭐 그 대장 회사이거나 뭐 엄마 아빠 회사 부모 회사라고 보는 게 맞겠죠. 엔캠이 계속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. 안 그래도 미국 공장 짓느라 쓸 돈이 많은데 엔캠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물론 이게 지금 그 CATL과 연결되어 있는 그 계약권 1조 5천억 정도 이게 어떤 역할을 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지금 엔캠 입장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막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야라고 볼 수 있죠. 거기다가 주식수가 조금 오버가 되는 모습이 있어요. 좀 늘어난다라는 얘기인데 엔캠과 중앙 첨단 소재를 괴롭혔던 고질적인 리스크는 바로 그 오버행, 물량 부담이죠. 과거에 돈을 빌려서 발행을 했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서 시장에 쓸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건 맞아요. 지배구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빚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지배구조 정리 과정에서 더 복잡한 금융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뭐 갑자기 주식수가 늘어나거나 내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원재료 리스크 그러니까 중앙 첨단 소재를 통해서 리튬이온을 직접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자급자족 하겠다라는 뜻은 좋은데 만약 리튬 가격이 폭락을 하거나 중국산 저가 공세가 너무 심해지면 직접 만드는 게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이제 중국 시장이 어떠한 산업으로 진출해서 그 산업을 좀 박살을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. 말 그대로 그 저가 공세, 물량 공세를 하다 보니까 튼실한 기업도 중국의 저가 공세라든지 물량 공세를 이겨내기 힘들어서 뭐 매출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휘청거리고 그러다 망하는 거거든요. 그런 산업군이 꽤 있었습니다.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은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일단 이번 개편은 시장의 불신을 조금 잠재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진행을 했을 수도 있기는 한데요. 그러니까 껍데기를 바꾼 만큼 알맹이도 좋아진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껍데기는 뭐예요? 지배구조. 알맹이는 실적,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이겠죠. 좋아지면은 내년 4분기 새만금 공장 완공까지는 조금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정말 독이 될지 아니면 득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돈 들어올 때 그러니까 CATL에서 들어오는 1조 5천억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금액이 들어온다. 그 돈이 들어오는 걸 조금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조금 그래도 부족하거나 아니면 모자라거나 이런 것들은
조금 메꿀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 점을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은 뭐 실적은 딱히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중앙 첨단 소재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얘네들도 마찬가지거든요. 돈을 막 그렇게 막 버는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. 그쵸? 보이는 대로만 놓고 보면은. 그렇기 때문에 뭐 대규모 흑자 기업이 적자 기업을 또는 뭐 흑자가 흑자를 이러면 뭐 나쁘진 않겠지만 적자가 적자를 이거는 조금 그게 좋은 뉘앙스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기분은 아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엔캠 쪽에서는 여기서 나왔던 이슈, 여기서 나왔던 이슈, 여기서 기대감, 그 다음에 여기서 나름의 어떤 좀 사실을 좀 보여주는 뭐 팩트가 있는 그런 거 실수는 있는데 구멍은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구멍이 궁금하시면은요 이전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.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 이벤트 내일까지 진행을 합니다. 원래 이제 지난주에 마감은 됐어야 되는데 뭐 생각을 해보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딱 이틀만 더 하면 2025년도 끝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시그널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주도 업황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. 그 시그널들을 여러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저희처럼 여러분의 포트에는 이 차세대 아니면 새롭게 등장할 주도 업황이 있어야 됩니다.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. 저희랑 같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요.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 2025년도의 마지막 이벤트 할인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